안녕하세요. 쑥쑥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쑥쑥 박사는 주로 4, 5, 6, 7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물론 손주를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내 아이 기죽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쑥쑥이한테 말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고부간에, 또 친정엄마와 딸 간에, 친구 간에, 형제, 가족 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아이들과의 대화를 시리즈로 할 텐데, 오늘부터 하는 내용들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저런 말을 하지 말라고 라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입에서는 습관대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 역할 훈련인 PET를 창안했던 토마스 고드는 자기 프로그램을 부모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훈련이라는 말은 연습에 연습을 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들으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러 번 들으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이나 제스처나 얼굴 표정 이런 것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가끔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폭풍 웃겼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다 할까요? 제가 그걸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보통 말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랬을 거야.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나 억양이나 또는 말의 속도나 또는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가 더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내용이 아닌 얼굴 표정, 목소리 또는 목소리 높낮이 또는 제스처 등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좀 목소리뿐만 아니라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속도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얼굴 표정, 제스처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해주는 것도 저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쑥쑥아 참 잘했어. 쑥쑥이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똑같은 칭찬이라도 쑥쑥아 잘했다고 얼굴,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런다고. 근데 엄마 칭찬하는데 얼굴 표정은 왜 그래? 그래? 말하고 표정하고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언어적인 신호인 얼굴 표정, 제스처의 목소리의 높낮이 이런 것들이 듣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목에서와 같이 우리 아이 기죽이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소울톤이라고 그러죠. 약간 한 톤 높여서 네네. 쑥쑥아 이렇게 하는 게 이성 선생님 말 톤이 하이에 저는 같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먼저 우리가 둘이서 상황극으로 역할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 난 진우가 미워. 진우 미워하면 안 돼. 네 동생이잖아. 그래도 미워. 얘가 너 좀 맞을래? 싫어. 엄마도 미워. 엄마가 이렇게 쑥쑥이한테 말하면 쑥쑥이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가 동생인 진우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은 어때요? 진우가 이렇게 말대꾸 하면? 엄마도 화가 나지요. 엄마 말 잘 듣지 않고 동생을 미워하는 나쁜 애일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돼요. 엄마가 이와 같이 너 맞을래? 또는 명령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우리 쑥쑥이는 기가 살까요? 기가 죽을까요?
기가 죽지요. 그렇죠? 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걸림돌을 사용하는 대화, 이걸 우리가 기죽이는 말이라고 했는데 대화 방법에서 네. 걸림돌을 사용하는 대화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쑥아 이리 와. 자, 옷 입고 유치원 가자. 엄마가 입혀줘. 난 못 입어. 이젠 넌 혼자 입을 수도 있어. 아니야, 나 못 입어. 너 5살이야. 혼자 입을 수 있어. 나 아직 5살 아니야. 아이고, 준석이는 벌써 혼자서 옷 입더라. 준석이는 4살도 안 됐어. 몰라요.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엄마 나빠. 엄마 미워. 자, 이렇게 할 때 쑥쑥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마가 나를 바보라고, 뭘 잘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미워요. 그리고 화가 나요. 그렇죠. 엄마 마음은 어땠나요?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입으려고 해보지도 않고 일장을 부리니 힘들어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쑥쑥이한테 진 것 같아서 화도 나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보듯이 엄마와 쑥쑥이 간의 대화는 결국 다툼으로, 서로 미워함으로 끝나게 돼요. 그 이유는 쑥쑥이가 생각하길 때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엄마의 마음과 생각대로 쑥쑥이한테 강제로 하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쑥쑥이 같은 아이는 순간 화가 나고 좌절하고 실망이 돼서 그 감정이 부모에게로 옮겨져요. 그래서 쑥쑥이가 엄마 싫어! 엄마도 미워! 라고 한 것은 자기가 믿었던 엄마마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아이가 화가 나거나 속상해할 때, 즉 아이가 엄마나 할머니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나 할머니들이 하는 일반적인 그 기죽이는 말, 즉 대화의 걸림돌에 대해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화 방법에서 말하는 걸림돌을 우리가 하나하나 네. 예를 들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걸림돌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낯설어 하실 텐데 우리가 어디 가다가 돌멩이가 있어요. 못 보고 돌멩이를 밟았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대화의 걸림돌은 대화하는 중간에 대화가 끊기고 넘어진다는 소리예요. 방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대화의 걸림돌입니다. 쑥쑥아! 너 당장 텔레비 꺼! 빨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기가 아주 쉽죠. 네. 자, 셀 동안 옷 안 입은 떼놓고 갈 거야. 하나, 둘 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애가 끄적 안 하면 한 대 때리게 돼요. 이거는 이제 경고로 시작을 했죠. 옷을 안 입으면 안 데리고 간다고 경고입니다. 네.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누가 내 거 가져가면 너도 싫지? 너도 그러지 말아야지. 네, 우리가 아주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이죠. 훈계입니다. 훈계도 걸림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쑥쑥아. 넌 항상 늦어서 탈이야. 아주 비난을 하고 있죠. 쑥쑥이를 느림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쑥쑥아, 동생 미워하면 안 돼. 내 동생이잖아. 네, 설득하고 있죠. 동생을 예뻐해야 된다고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친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충고입니다. 네. 충고. 네. 쑥쑥아, 참 착하지? 뚝! 네. 지금 여기서 참 착하지라는 칭찬도 저희가 지금 걸림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방법에서 칭찬도 걸림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왜 걸림돌입니까? 자, 이제 1차적으로는 칭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많은데 1차적으로는 쑥쑥이가 화가 나 있거나 속상해 있을 때
칭찬을 하는 것은 쑥쑥이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살살 달래서 쑥쑥이한테 뭘 하게 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를 가진 칭찬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 바보야. 욕설인 거죠. 네. 이보다 더 심한 욕설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네. 엄마가 이야기 들어보니 이번 일은 네가 잘못한 거야. 네, 엄마가 진단하고 판단을 마음대로 내렸습니다. 네. 넌 왜 항상 네 동생보다 못하니? 네, 비교하고 있죠. 아이, 저런 안 됐다. 네, 이게 이제 동정인데요. 칭찬처럼 동정이 왜 걸림돌인가 이런 질문도 가끔 하는데 상대방이 동정을 받고 싶을 때 동정하는 말을 해주면 괜찮은데 별로 동정받고 싶지 않거나 그럴 때 동정을 하면 이것도 되게 속이 상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네. 왜 그랬어? 누가 그랬니? 뭐라고 하대? 네, 캐묻기. 엄마들 이런 거 잘하시죠? 숨도 안 쉬고 질문을 몇 개씩 쏟아내는 캐묻기도 걸림돌입니다. 승수가 너 그렇게 똑똑한데 너 유치원에서 발표는 왜 못해? 네, 빈정거리고 있죠. 네.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널 혼냈겠니? 이거 타인 변호라고 하는데요. 쑥쑥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변론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걸림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 90% 이상이 맞아요.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걸 들었을 때 그럼 저런 말을 하지 말면 무슨 말을 하지? 완전히 입 닫고 있으려는 건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을 하지는 저희가 또 다음 시리즈에서 보여드릴 텐데 어찌됐든 이런 표현은 아이도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고 속상할 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유 이 바보야 이런 것도 때로는 애정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쑥쑥이가 화가 나서 속상했을 때 이런 걸 쓰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쑥쑥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게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어른들도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렇게 진정 어린 충고를 했을 때 그 말이 나를 위하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듣기 싫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표현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칭찬도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왜 칭찬이 걸림돌이냐는 질문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에는 두 가지 칭찬이 있는데 여기 걸림돌에 속하는 칭찬은 뇌물로서의 칭찬. 이 아이가 뭘 한 결과에 대해서 칭찬이 아니고 뇌물로서 뭘 좀 하게 하려고 미리 아이를 좀 꼬드기려고 하는 그런 칭찬은 걸림돌이 된다. 애들도 안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내가 좋아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날 달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과에 대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인데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칭찬은 다음 대화에서 우리 다음 회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쑥쑥이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는 칭찬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좀 가져오고 싶은데 쑥쑥이 좀 시켜야 되겠다. 쑥쑥아 참 이쁘네. 좀 갖다 줄래? 엄마가 날 심부름 시키려고 쑥쑥이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숨은 의도를 가지고 칭찬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8주 동안의 정규 과정 24시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생각나는 엄마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한 20명이 한 팀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저는 시작할 때 자기 소개하고 자기 소개할 때 나가 아이가 몇 명이고 아이가 몇 살인지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칭찬을 한 가지씩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그 주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둘째는 칭찬할 게 너무 많은데 첫애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좀
아 이게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을 좀 들였는데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눈썹이 예쁘게 생겼다든지 그런 것도 칭찬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엄마가 말씀을 못 하셔요. 그래서 아 이제 엄마도 무안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우리 나머지 엄마들을 다 소개하고 돌아올 테니 그동안에 큰아이 칭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다 돌아오고 났는데 끝까지 큰아이 칭찬을 할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됐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8주 하는 프로그램에서 2주째 이렇게 걸림돌, 아이 기죽이는 말을 이제 강의를 하고 3주째는 이제 기살리는 말, 어떻게 아이를 공감해 줄까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엄마가 아마 3주째쯤 됐을 때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저희 작은 아이는 뭐든지 공부도 잘하고 잘하는데 큰 아이는 너무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아이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러 왔는데 자기가 2번째, 3번째 강의를 듣고 나니까 큰 아이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좋은 긍정의 표현을 안 하고 맨날 이 걸림돌에 속하는 명령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아이가 그렇게 기가 죽어 있고 무기력한 게 뭔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실 저는 첫날부터 큰 아이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참,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참 없어 이런 말을 해요. 또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생각나는 어머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쭉 이렇게 앉아서 8주를 하는데 2달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어머님 주변이 썰렁하고 어머님 자신도 아주 이렇게 쌀쌀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좀 내심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님 입이 터졌어요. 사실은 자기는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권위적이어서 집에만 들어오면 군대식으로 명령하면 누구나 다 지켜. 엄마, 자기하고 동생하고. 그런데 어느 날 뭔지 모르게 아버님 나가셨는데 어머님이 안색이 안 좋으세요.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화를 푹 내시면서 저 베란다 쪽으로 가시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사과 괴짝이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사과 괴짝으로 이렇게 해서 사과를 했었어요. 그중 부자라 사과도 많이 사다 놓고 먹나 봐요. 어쨌든 가시더니 이게 어디서 말대꾸하냐면서 사과 괴짝 하나를 요만 막대기를 확 떼갖고 오더니 사정없이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맞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내가 크기만 해라. 내가 엄마에게 복수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미워했대요. 아빠도 믿고 엄마도 믿고.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오셨는데 별 일도 아닌데 아이가 뭐 하는데 막 대들더래요. 말대꾸를 하면서. 그 순간 자기가 확 막 분노가 치솟아가지고 옆에 있는 막 막대기로 막 애들 때리고. 그러는데 아이가 물론이 데리고 안방에 데려가서 때렸죠. 근데 아이가 막 울고 막 소리치니까 어머니께서 달려오셔가지고 왜 그러니 너 나 복수하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시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목적한 바를 달성했죠. 그런데 자기도 참 엄마 붙잡고 울었대. 엄마 그렇게 미웠었다고. 엄마 그때 왜 사과개짝을 막대기를 떼서 나를 때렸는가.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간대요. 우리 어머님도 아버지한테 맺힌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랬나 보다 하는데 그분 말이 끝말이 더 감명 깊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복수하면 시원할 줄 알았대요. 근데 오히려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의 절정은 복수가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이야기 하고 난 후에 그 어머님이 안색이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있는 거 털어내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이제 그걸 못 끊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게 너무 교양 있고 얌전한 것도 때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유치원을 할 때 5살 남자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너무 얌전하고 모범생이에요. 예. 이쁘게 짝이 없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림 같은 아이죠.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얘가 이렇게 뭐가 요만큼 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6살이나 7살이 되면 이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반항할 것 같은 거예요. 꾹꾹 눌러서 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너무 모범생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라. 애들이 적당히 말도 안 듣고 좀 까불거리면서 크는 게 건강하다. 얘 이러다가 이 쑥쑥이 6살, 7살 되면 반항할 수 있다. 이제 엄마는 그때까지는 납득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엄마도 이 8주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나중에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이 부모 교육을 듣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를 얼마나 망쳐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엄마의 병은 뭐냐면 너무 얌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너무 교양 있고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자기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모범적인 것만 생각했지 내 아이가 기죽이는 건 생각 못해서 맨날 설교하고 훈계하고 설득하고 이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때로 너무 얌전한 것도 아이들한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들에게 교양 있는 할머니들에게 주의보를 좀 날리고 싶어요. 뭐냐면 할머니가 이제 그 손주 키우는 할머니들 보면 상당히 많은 할머니들이 내 아들, 딸을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네. 프라이드를 가지실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손주도 잘 키우셔요. 네. 그런 할머니들이 이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충고하고, 물론 조곤조곤 말씀하시죠. 충고하고 설교하고 설득하는데 그것도 아이한테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이제 저희 나이쯤 되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 이제 몇 번만 들으면 100번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조곤조곤 나는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걸림돌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냥 이거 끄고 나가셔버릴 수도 있는데 네. 조금만 들어보시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부부 사이 남편이 아내를 기죽이는 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기죽이는 말을 할 때 아내의 기분은 어떨까? 한번 느껴보실래요? 자, 퇴근하고 온 남편이 여보, 하루 종일 여태까지 설거지도 않고 뭐 했어? 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여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시네. 살 좀 빼. 네, 충고를 하고 있죠. 당신은 참 좋겠다. 날마다 집에서 펑펑 놀고 있으니. 네, 빈정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자, 저녁을 차려놨는데 남편이 반찬 이게 뭐냐? 내가 손 줄 알아? 뺀 풀만 있게. 네, 비난이죠. 네, 자,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말하면 엄마의 기분은 어떠실까요? 네. 이제 아이들한테 할 때는 그게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달라집니다. 네. 나더러 집에서 논다고? 응.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응? 정말 종일도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난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게 낫겠다. 응. 아마 쑥쑥이 엄마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가끔 이런 거 질문도 하잖아요. 저기 돈 버는 게 쉬워, 애기 보는 게 쉬워. 네네. 난 나가서 돈 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없어져 볼까? 좀 혼 좀 나볼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내 남편 맞아? 자기는 뭐 뭘 얼마나 잘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쑥쑥이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른이니까 널 교육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막 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기죽이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어요? 네, 아주 심한 비난을 하고 있군요. 네, 도대체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또 비난입니다. 네, 아유, 지겨워. 당신 식구들은 왜 맨날 그래? 네, 시댁 식구들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쑥쑥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줄은 알아? 그럴게요. 또 비난입니다. 옆집은 캠핑도 잘 가더라.
비교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기죽이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이 막 나오네요. 아이고 징그러 평생 왼수. 또 한 가지는 아휴 평생 내 말은 안 들어 지겨워 죽겠어.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말을 했다면 할아버지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기가 죽죠. 남편들도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 남아서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월급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 아니? 너는 그 돈 벌어봤어?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장모님은 어떻고 니네 식구는 어떻고 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이제 이렇게 말이 주고받으면 이제 둘이 서로 바꿔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꼰대 타임을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숙 선생님의 꼰대 타임입니다. 네. 특별히 부부간에 제가 꼰대로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건 부부인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 네. 아내 옆에는 남편이. 그런데 분명히 한 명은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노래로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면 후회 안 하세요. 네. 그런데 되게 어때요? 가고 나면 후회를 하시는데 정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않으시는 우리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의 또 노래 실력이 그렇게 좋은지 노래가 잘안 오늘 나오네요. 알았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는 기죽이는 말이 아니라 아이를 또 때로는 어른들한테 기죽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어느 날 할머니가 딸이 어디 나가니까 잠깐 애 좀 봐달라고. 딸이 이제 6살 된 아이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갔대요. 막 애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서 아유나 하고 딱 초인종을 눌렀는데 딱 문을 열더니 할머니 또 왔어요? 나 할머니 싫어요. 할머니는 엄마처럼 반찬도 못하면서 그 순간요 가슴이 탁 막히더래요. 그래서 문 옆방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아니 저 조그마한 것도 나를 무시하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눈물 대충 훔치고 나왔는데 그냥 흔연하게 아이하고 놀긴 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이 와서 그러는데 가기 전에 되게 혼냈대요. 그러니까 그 손녀가 화난 마음 막 그런 마음을 할머니 딱 보니까 그 할머니한테 그 감정을 표출한 거예요. 싫어요. 할머니 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만 아이들한테 하는 거 아이들도 우리한테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기죽이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쑥쑥이 기죽이는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네, 오늘은 어차피 기죽이는 말 편이니까 네. 이런 말을 사용하시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가 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국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하다가 대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길래 내가 매일 외우라고 했잖아. 네,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블록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데 또 쓰러졌어. 그만 쌓아. 항상 높게 싸지도 못하면서 또 하고 네. 있어. 네,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죽이는 말은 슬슬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네네. 특히 저가요. 네. 아침에 쑥쑥이가 너무너무 일어나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 못 일어날 줄 알았어. 네, 또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화책을 쑥쑥이가 큰 소리로 읽고 있어요. 모처럼. 싫었다.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읽어. 네, 굉장히 실감나게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유치원에서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어.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아이고 또 유치원에서 말썽 피웠구나. 혼나도 싸지. 네. 진단을 하고 쑥쑥이가 잘못했을 거라고 진단을 하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참 우리가 여러 사람 기죽이네요. 맞아요. 이런 말들을 그런데 누구나 많이 쓰고 우리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는 엄마나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한테 기죽이는 말을 한번 봅시다. 넌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니? 아빠 닮았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빠 아니면 엄마입니다. 네. 그런데 엄마는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또 아빠는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그런 짓도 있어요.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왔대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좋아했다가 나 닮아서 네가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고 주제 파악 좀 하시지, 나 닮아서 그래서 그게 싸움으로 번졌다는 짓도 있습니다. 네네. 도대체 쑥쑥아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비난이죠. 네. 또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거,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아마 너 때문에 나 제명에 못 살 거야. 네. 이것도 비난입니다. 넌 왜 이렇게도 못하니? 네. 계속 비난이군요. 우리가 하는 말에 정말 비난이나 빈정거림이 굉장히 많군요. 저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기죽이는 말은 100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쑥쑥 나와 아무 생각 없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쑥쑥이들이 반응이 어떻나요?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웃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걸 들으면서 아니 뭐 저런 게 다 걸림돌이라고? 그러면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나는 이런 말도 내 아이한테 반성문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써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말 습관을 돌아보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걸림돌을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대화가 얼마나 기죽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문제는 효과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런 말들을 늘상 쓰고 있다가 이제 이 대화 방법을 공부를 해서 이제 부모교육 강의를 할 때 저는 정말 한 4년, 5년 동안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이제 툭 하면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계속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부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모교육 강의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내 집에 가서 내 애한테도 내 남편한테도 안 되는데 남한테 잘하라고 하는 게 이중적인 인격 같잖아요. 네, 그 네.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선생님은 얼마나 잘해요?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부모교육을 그만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엄마가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아들하고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우리 3명이 있어요.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있다는 것도 미처 의식할 겨를도 없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너 네가 잘못한 거 알아? 엄마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가 거기서 그렇게 때를 쓰면 엄마가 사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얼마나 목소리는 컸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동차가 많이 있는데 또 사달라고 하는 게 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듣는 순간 막 내가 저 말로 막 내가 얻어맞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하는 직접 당사자인 저 6살은 어떨까? 자존심이 막 정말 두들겨 맞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저 엄마가 이 말이 아이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고 기를 죽이는 말인 줄 알면 화가 났어도 저렇게까지 안 할 거고 좀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그칠 텐데 네. 그날 제 느낌으로는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순간에 결심한 거예요. 그래 100점짜리 대화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30점짜리 대화가 50점짜리로 올리면 그러니까 저런 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 내가 화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나쁘다는 걸 알면 빨리 그치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3번 할 거, 한 번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강의를 계속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0점짜리는 못 되도록 30점짜리. 그래서 그 30점짜리 대화가 50점으로 가고 그렇지. 60점으로 가면 네. 그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저 스스로 이제 갈등을 하면서 어느 날 이런 위안이 되는 말을 찾았어요. 야구 선수가 3할 때 야구 선수면 연봉이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훌륭한 선수라는 거죠. 근데 3할 때 야구 선수는 10번 나와서 3번만 치는 그래. 거야. 7번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럼 3번만 쳐도 그렇게 훌륭한데 그 우리는 10번 중에 한 번만 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 그래 그냥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하루아침에 걸림돌을 다 안 쓰려면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좀 줄이고 10번 쓰는 것을 내가 한 7번만 그렇죠. 이번 주에는 한 7번만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츰 줄이고 또 화를 내다가도 톤이라도 좀 낮춘다든지 내가 어쩔 수가 없기는 하지만 내가 좀 톤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 선수들은 그 한 번의 안타를 치기 위해서 수백 번의 배팅 연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참는 것도 굉장히 연습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 대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때때로는 머리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막말하게 돼 상처 준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방송도 하는데 제가 가끔 길거리에서나 어떤 상점에서나 또는 버스나 전철속에서 아이를 혼내는 어머니를 봤어요. 아무튼 이 어머니도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그게 혼내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혼내면 기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아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혼내실 때는 그 아이와 둘이 가셔서 조용한 감도 혼내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또는 형제들 앞에서 특히 친구들 앞에서 기죽이는 말을 하신다면 아이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아이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 기 살리는 말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이들 또 이런 기죽이는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정 부모님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 한 말 듣고 싶을까요? 괜찮아. 힘들지? 힘들다는 이 말은 참 멋진 마술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 고맙다. 한번 다시 해보자. 또 우리 쑥쑥이 최고. 이외에도 많은 말이 있죠. 이와 같이 기살리는 말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기살리는 말에 대해서 할 거고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대화의 걸림돌, 쑥쑥이 기죽이는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령, 경고, 네. 훈계, 비난, 설득, 충고, 칭찬, 욕설, 진단, 비교, 동정, 캐묻기, 빈정거림, 타인 넘어. 이거 다 빼고 나면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대화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처럼 쑥쑥이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고부간에, 모녀간에, 친구, 형제들 사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했고, 그래서 어른들의 인간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부터 하는 우리가 대화 방법 시리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말이죠. 자, 이제 그래 뭐 무슨 말도 하지 말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우리 입에서 아주 너무 습관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서 이제 자기를 좀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대화를
매주 목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를 올리려고 하니 네네. 그 일주일 사이에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들으면서 또 자기 이야기를 돌아보고 연습하고 이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숙박사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들으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권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듣고 계시면 이렇게 전해주면 서로 아이들에게 대화하는데 코드를 맞출 수 있고 그렇죠. 네, 육아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위 친구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세요. 자, 네, 우리 구호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